근데 이 아이가 이제 10살쯤 됐는데 아빠한테 갑자기 묻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이 아이가 다 컸나 싶어서 물어봤대. 얘야, 가난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금방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가난은 돈 없는 거잖아. 쉽게 맞죠? 그러면 행복은 뭐냐? 그러니까 아빠,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쁘면 되는데 이 기쁘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원래 기쁘다는 게 기가 뿜어 나오다 이 뜻이에요. 뭐라고요? 기가 뿜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절대 이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내가 기가 뿜어 나와야 돼. 없으면은 그냥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뿜어내면 되는데 이런 훈련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안 배웠어요. 혹시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혹시 배우고 계시는 분 계세요? 배워왔던 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이 들고 살아보니까 사실 굉장히 수학도 과학도 다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더 중요한 게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못 배우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있고, 또 사업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과 갈등이 겪어지고, 이런 갈등을 어떻게 스무스하게, 멋있게, 아주 위대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이런 노하우를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시간은 아닐지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봤자 안 보더라고요. 솔직히 그래, 저도 가서 뭐 강의 들으면 많이 적는데, 지금까지 안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작가다 이런 것보다는 책은 8권, 9권 썼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이런 강의의 기본 툴은 미국의 데일 카네기라는 게 있어요. 카네기 인간관계를 책 읽어보셨죠? 거기에 한국의 창립 멤버였어요. 그래서 제가 28, 9살부터 거기서 직원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1호 강사, 그러면서 기업체에 카네기 교육하고 또 단체에 가서 리더십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고 지금도 가끔씩 나갑니다. 요즘은 이제 법무연수원에 가서 초빙 교수로 가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거. 좀 앞면에 있는 책이 있나요? 아마 이런 책은 우리 또 사업하면서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데 이런 책들, 또 최근에 나온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이런 책을 제가 썼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주 훌륭한 학생이시네요. 이렇게 책을 손수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베스트셀러는 못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줄기차게 지금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세상에서 참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관계. 야, 오늘 핵심을, 뭐, 어떤 분이, 야, 어떤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 따기가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은 하늘에 별 달기는 더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근데 옆에 계신 분이 하는 말이,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대머리에 삥 꼽는 게 더 어렵대. 대머리에 삥,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KTX하고 달리기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고, 참새하고 뭐 나는 것도 참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진짜 어려운 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는 것, 얻는다는 것, 그것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할 수 있으면은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만 있으면은 진짜 사업의 성공은 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저는 젊었을 때 내 독방이 있었으면 참 좋았었어요. 이야, 나 혼자만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 혼자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야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저기 감옥에 가 있는 분은 독방이 가장 힘들대요. 독방이 혼자 있는 게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쉬워요. 이거 능이 맞아요? 헷갈리는데. 예, 결국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지금까지 어렵게 했다면 지금부터는 쉽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힘은 되지만은 아는 게 살아가는데 탁 적용되어졌을 때 그게 뭔가 결과가 좋게 나오지, 그렇지 않고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그마한 걸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성공 법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죠? 성공 법칙에 있어서 핵심이, 야, 내가 그걸 알았으면 여기 앉아 있겠냐, 뭐 그런 식으로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먼저 기여해라. 그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내가 먼저 기여해야 돼요. 근데 기여할 게 있어야 돼. 근데 이 마인드를 갖는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먼저 내가 기여해야 돼요. 제가 직장인들한테 가서 항상 강조하는 게 그렇거든요. 회사에 충성해라. 누구를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다. 그 기수의 충성이 다른 데 가서도 충성하는 거고, 그 기수의 훈련이 너의 인생의 전체의 훈련이 된다는 거죠. 정말 맞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는 내가 좀 그렇게 시시하게 하더라도 내 사업하면 잘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그룹장 밑에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룹을 만들면 잘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잘한 사람이 한 명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자, 그럼 행복은 뭐죠? 성공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해야만이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다면은 행복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요? 빨리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먼저 기여하는 거, 다른 사람의 행복에 먼저 기여하는 거, 그잖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다고 해, 그냥 맞아. 제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 해봤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이기주의를 하면은 더 안 좋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열고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오픈 마인드 해줬을 때 다가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조찬회를 가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6시, 이제 7시 만나면은 좀 의식이 안 깨인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테이블에 쭉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아무도 먼저 인사하고 명함 건너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안 가보셨어요? 아니, 그래요. 거의 다. 왜? 나는 마음이 열려 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라. 응? 나는 얼마든지 손님일 마음이 있다.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그 포인트, 딱 먼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먼저 뛰어내리는 거. 그렇죠. 펭귄. 퍼스트 펭귄이라고 있어요. 퍼스트 펭귄. 펭귄들도 가다가, 이, 바다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에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또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천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먼저 뛰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마리가 뛰어들면 그때부터 막 뛰어드는 거예요. 아침 조천에 똑같아요. 누군가가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명함 들고 가면서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분위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네, 세상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가 희생이라 할 건 없어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훈련된 사람이 먼저 다가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 이렇게 희생할 마음, 꼭 희생이랄 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뭘 하면 된다? 내가 하기 싫지만은 의도적으로
내가 조금만 오픈 마인드하고 상대방이 다가갔을 때 그 사람도 행복하지만은 그 행복을 내가 배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게임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하고 싶으시죠? 지금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그죠? 다운됐는데 지금 이제 얼굴이 좀 펴졌습니다. 어제 성공을 하셨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애매해. 질문하는 사람 의도를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 성공이라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어린아이가 이야기했을 때 행복은 뭘까 했을 때 뭐라고 했죠? 기쁘게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공은 뭐죠? 응?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막 제자그림에 놀고 있다가 TV에 이제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얘, 아빠, 성공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 혜민이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그러니까 혜민이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거 좋은 거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은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걸 우리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돼요. 반드시.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어설프게 살다가, 시시하게 살다가, 대충 살다가, 하다가 인생을 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쟁취해야 되죠. 그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성공의 노하우를 가질 수가 있고, 돈으로 따지면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도 성공이래요. 네, 그렇죠. 여기 계시면 참 미소가 좋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성공하신 거예요. 더 자주 웃으세요. 그럼 더 성공하신 거죠.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계십니까? 예, 갈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돈 때문에 간 친구들 많잖아요. 지금 참고 있어요. 성공하신 겁니다. 자,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최고의 리더의 역할이에요. 리더는 그 상대방이 나는 아니라고 해도 기다고 해야 돼요. 그죠?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남편이 조금 어설프도 최고의 남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야 돼요. 살 거라면은. 아니, 우리 아이들 버릴 수가 없어.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방법까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죠. 그죠? 그러면 끊임없이 그 아이한테 길을 살려줘야죠. 자,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운을 가꾸든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성공이래요. 자, 마지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나 이거 참, 이 제목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매일 만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하고 계신 거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자주 만나는 사람. 그죠?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자주 웃어주고, 그가 최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잘했다. 멋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 정말 큰 용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막 학벌 좋고 이런 실력보다 더 중요한 실력은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고, 배려해주고, 친절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업도 대단한 사업이에요. 통과. 흥분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셀프 리더십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일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요, 리더십이 뛰어난 분이에요. 누군가를 생각해서. 우리 그룹장님을 생각해서 여기 올 수도 있고, 하여튼 시간이 남아서 오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바쁘지만은, 그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저는 아까 몇 분쯤 오세요 하니까 10분쯤 온다고 그러니까 딱 좋네요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저는 한 사람만 있어도 좋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거예요. 리더십이란 게 뭔가? 신뢰를 확보하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누구 이름만 대면은 사기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신뢰를 쌓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목표가 있으면 그걸 달성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도 잘했지만 내일도 잘해야 돼. 그리고 혼자 잘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과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능력, 영향력, 이런 것을 우리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좋아야 되죠. 뭐, 적지 마세요. 제가, 서비스로 이 내용을 우리 이제 그룹장님한테 다 드리고 갈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프린트 해가지고 써도 괜찮아요. 근데 제 1억만 딱 빼면 돼요. 그것만 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고요. 결국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행복과 불행은 따로 없어요. 결국은 우리 마음먹기 하나, 마음 하나, 생각 하나, 요거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슴에서 손과 발까지 간다는 거, 이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리고 옆집까지 간다는 게 힘들어요. 저는 여기 이사 온 지가 이제 3월 28일 이사 왔거든요, 이 동네. 너무 호수가 좋아서 왔는데, 정작 한 번밖에 못 걸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 먹는 거하고 실제로 걷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먹는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가 있다, 없다? 많은 분이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과거를 자꾸 생각해요. 근데 과거는 바꿀 수 있다, 없다? 가장 중요한 행복의 첫 번째 출발은 각오와 단절하셔야 돼요. 이미 지나간 거 있잖아요. 어제 흐르는 물로 세수할 수 없어요. 어제 흘러가는 물로 가지고 밥을 씻을 수도 없어요. 빨래도 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어제예요. 맞습니까? 오늘 외에 어제까지의 것들은 다 추억으로 남기셔요. 교훈으로 삼으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돼. 그죠? 자,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해야죠. 우리 여사님 보니까 굉장히 미래가 좋을 것 같은데 10년 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의 모습 잘 됐을 것 같죠? 네,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룹장님은 10년 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보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때 가면 나이도 더 많이 먹었을 거고, 그때 가면 더 체력도 안 좋을 거고, 그때 가면은, 그죠?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사님은 어때요? 10년 후의 모습 어떨 것 같아요? 예쁘진 않을 것 같다?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막연한 기대죠. 근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 10년 후가 잘 될 거야에 대한 그런 노하우는 없어요?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있잖아, 나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됐을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나 10년 후에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어요. 좋은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 그럼 좋은 생활 습관이 한두 개가 아닌데. 자, 오늘 그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나의 5년 후, 10년 후가 잘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를 오늘 가지고 가셔야 돼. 오늘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마음먹었던 거, 말했던 거, 나의 습관이 오늘의 나예요. 그러면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뭐다? 오늘 현재, 어제가 아니고 오늘 현재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태도, 행동, 습관이 결국은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야.
그러면 10년 후가 잘 될 거라면 내가 지금 행복해야 돼, 말아야 돼. 자, 지금 행복하면은 10년 후가 행복할 확률이 높아. 맞아요? 근데 지금 불행하다면 10년 후가 불행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10년 후가 잘 될 거라면 오늘 행복해야 돼. 내일이 잘 될 거라면 오늘 행복해야 돼. 내가 그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그때 뭐잖아요? 돈 떼인 거 그것만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가 행복할 거라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든지 안 되더라도 나는 행복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시작하자 그러면은 항상 과거에 실패했던 거 이야기해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 그때는 안 될 수밖에 했고, 그러면은 안 된 걸 배웠다면은 그 반대로 하면 되잖아. 그죠? 별로 반응이 없으면은 요자 뺄게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먹는 거 하나. 그것이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느낌, 감정이 바뀌어요. 일단 생각이 바뀌면은 감정과 느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 제일 중요한 변화는 말이에요. 오늘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이 가장 큰 게 과거에 내가 주변에 친한 사람한테 들었던 그 말들이 오늘의 나의 행복도 이것을 좌우해요. 특히 부모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의 나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항상 부모님들한테 너는 멋있는 놈이야. 넌 잘 될 거야. 그래, 우리 아이 최고. 이런 말을 들었다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어려울 때 갑자기 내가 축 처졌다는 것은 과거에 들었던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던 그 말들이 그대로 나한테 투영됐기 때문에 맞아. 그때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맞아. 나는 안 될 놈이야. 나는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다 뻔하잖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생각, 느낌, 감정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말이 씨가 돼서 씨가 되고 이 말이 바뀌면 뭐가 된다고요? 그죠? 행동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은 같이 가요. 여기 계신 분이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은 안 피곤한 몸도 주인님 그래요. 어제 TV 본다고 고생했죠? 그래 피곤하네요. 이렇게 따라한다고요, 내가. 근데 강사가 굉장히 기분 좋다고 하는데 나도 기분 좋아 볼까? 생각해서 끝나면 안 되고 말이 그냥 딱 나오잖아요. 그 순간에 깜짝 놀래. 내가 잠재있던 내가, 숨어있는 내가 갑자기 주인님 왜 그러세요? 피곤하세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니야 나 건강해 이러면 갑자기 몸이 활성화 확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희한하죠?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왼손을 한번 살것이 앞으로 내봐. 그리고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말로 반드시 따라 해주셔야 돼요. 나는 피곤하다. 괴롭다. 살기 싫다. 아이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네, 좋아요. 이제. 오른손. 그대로 해주세요. 오른손 내밀고. 기분 좋다. 행복하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멋있다. 나는 이쁘다. 아싸. 자, 이제 내리고. 희한한 짓을 하네요, 우리가. 그래도 이거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 말과 우리 신체가 영향이 있는지를. 자, 왼손에 힘이 막 쥐어집니까? 피곤하다. 아이고, 막 이렇게. 소극적인 말을 하니까 어때요? 몸도 주눅이 안 쥐어져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막 하려고 그러지 안 돼요. 물론 그럴 때는 있어요. 헬기가 있어가지고 막 집어 던질 때는 나가는데 그럴 때 말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주눅 쥐니까 어때요? 막 기쁘다 하니까 주눅이 쥐어지죠? 자신감 있다 하니까 자신감 있어지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통제가 들어가야 돼.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들이 내가 점검을 해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가 기분 좋게 했던 말이라면은 계속하면 돼.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맨날 부정적이고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했다면 바꾸면 돼. 돈 안 들고 바꿀 수 있는 가장 심플한 게 뭐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행복한 말을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 하기 시작해야 돼. 오케이? 네, 좋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리더십은 넘어가고, 우리 연예인 중에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연봉을 많이 받고 한 사람이 유재석이에요. 유재석 아시죠? 얼굴은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인기가 좋아. 녹는해.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가장 내가 나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CEO를 한번 연예인 중에 아니면 사회지도층 중에서 한번 골라라고 하니까 유재석이 나왔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 유재석은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겸손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을 높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망가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공격하면은 그걸 막 거부하지 않고,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것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서 있는 사람한테 누가 공격하겠어요? 맞아요. 그게 자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내면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내면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면에 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자, 어쨌든 유재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이거죠. 겸손하고 배려하고 친절, 나눔, 실력, 성실함. 혹시 여기 중에서 학벌이 좋다 이런 말 있어요? 부모 잘 만났다 있어요? 네, 우리는 착각해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그것은 아닌데 학벌이 중요하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친구가 중요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사소한 것들을 현장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은 녹론하고 성공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서비스네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막 앞에서 당겨야 되고 소리가 크는 보스형을 생각하는데, 두려움, 일방적으로 지시, 군림하고 이렇게 밀고 이런 사람을 오늘날에는 리더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런 분을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과거에는요, 정보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정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기분 나빠도 했는데 요즘엔 그게 아니에요. 정보가 너무나 오픈되어 있어가지고요. 한국에서 그냥 미국에 안 가도 미국에 있는 좋은 교수님들 강의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영어 몰라도요, 다 통역이 돼요. 이런 사회에서 이런 리더십은 요즘에는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뭐죠? 그렇죠. 잘 듣는 거예요. 적극적 경청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커요. 참 무서운 거잖아요. 굉장히 커요. 조금만 누군가가 어느 조직에서 봉사하고 희생하잖아요. 딱 두드러나요. 멋있잖아요. 어디 가서 조금만 내가 오픈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금방 드러나요. 왜? 요즘 다 이기주의. 호주머니를 잠가버렸어요. 돈을 안 내요. 기부를 안 해요. 저도 계속해서 외국인들,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또 해외에 이렇게 봉사하러 다니거든요. 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당장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대가 아니라 이 만족감. 이건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가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일단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강사님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한마디로 해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말을 해드리면 될까요? 그냥 행복을 선택하세요. 그냥 행복하다고
우기세요. 이건 말싸움이에요. 누군가가 행복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기다리지 마세요. 예, 행복합니다 말해놓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따지면은 조건을 따지면 없어요. 별로 없어. 아침 눈 뜨면은 귀찮은 놈들이 있지. 한 놈이 아니라 두 놈, 세 놈이 있지. 이러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행복하다 해놓고 그냥 행복하게 생활하면 돼. 그냥 행복하다고 행동하면 돼. 맞아요? 행복은 선택이에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뭐다? 선택이에요. 내가 행복하기로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행복하기로 어떻게 하면 된다? 작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우기면 되는 거예요. 우기는 실력. 이게 실력이에요. 좋은 것은 우겨야 돼요. 응?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아이들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가장 좋은 아이는 누구라고 하면 돼요? 우리 아이라고 해요. 내 아이라고 해요. 공부를 못해도 내 아이가 최고다고 해요. 우리 아이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네. 어떤 분은 겸손하다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는 뭐 공부도 못하고요. 저는 미래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낳아놓고. 자기가 낳아놓고 누구를 닮아? 엄마 아빠를 닮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일단 바꿀 수 없는 놈이라면 일단 좋은 말이라도 자꾸 해놓으세요. 왜?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남편 좀 부족해도 여보 다시 태어나도 다 당신하고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왜 생각을 해? 살 거라면. 그렇죠? 어쨌든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 그렇죠? 저는 뭐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잘난 거 없지만은 우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 아빠는 우리 엄마 아빠였다라고 이렇게 딱 작정을 해버려요.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하고 그러지만은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만나면 그래요. 아침에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 최고 잘할 거야. 그래. 너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애가 힘들어도 아빠가 근성으로 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진심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럼 아이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요. 키워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꾸 그렇지 않고 집착하고 잘 되라는 생각으로 막 하잖아요. 아이들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 못했기 때문에 맨날 눈치 봤어요. 집에까지 와서도 눈치를 보면 됩니까? 안 되죠. 자, 어쨌든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나오니까 참 좋은 대학이더라고 보니까. 하버드 대학이 좋은 대학이야, 그죠?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천재인 줄 알고 다 하버드 대학 보내기를 바래. 뭐 예일 대학. 그래서 우유도 아인슈타인 뭐 이런 거 먹어요. 아인슈타인 우유.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좀 싹수가 없어 보이면 서울 우유로 바꿔버려요. 그러다가 얼른 안 되면 연세 우유로 바꾸더라고. 그러다가 안 되면 건국 우유가 있더라고. 그래도 안 되면은 삼육두유까지 바꿔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할 수 없이 제주 우유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은 그죠? 요즘 많이 먹고 있잖아요. 저지방 우유. 이거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 이게. 어쨌든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참 좋은 대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학에서 85년 동안 미국 사람은 참 웃겨요. 뭘 조사하면은 1, 20년 동안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매 10년을 조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불행하고 이런 것을 추적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85년 동안.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바뀌어가지고 세 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성공하고 행복하는 데 있어서 학벌은 중요하지 않더라. 집안은 중요하지 않더라. 누차 했던 이야기들인데 안 믿으니까 그래도 딴 변수가 나올까 싶어서 연구를 하고 또 해도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출신들만 하면은 조금 통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도 해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통 분모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성공했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희망이 있죠? 나도 이게 희망이 있어요. 저도 평범하거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자, 근데,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답을 안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85년 동안 조사를 해서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금 우리 주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 안 하고 쓰면 굉장히 착각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더 행복해지려면 보다 더 인간관계를 내가 잘하면 되겠구나. 응? 더 중요한 것은 조금 더 내가 사랑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이거 못할 사람 있습니까? 이거조차 내가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답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있죠? 오늘 잘 오셨죠? 굉장히 쉬운 답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은 뭐다? 선택이다. 그죠? 성공은 뭐다? 선택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만 잘하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만 잘하면 된다. 오케이? 그 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에서 성공이란 사랑에 있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는 신체에도 엄청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이 가까운 분들하고 갈등 때문에, 이걸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조차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이 뭐예요? 그쵸? 그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업이 힘든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말을 도통 못 알아들어. 그것 때문에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쉬운 것을 실천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로 태어났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났다? 부자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럼 부자다? 맞아요. 여기 계신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죠. 근데 나는 부자다 이런 말을 할 용기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된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부자다. 자, 손을 딱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이제 이런 것을 거울 앞에서 혼자 한번 해봐. 미친 짓 하면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그래요. 거울 앞에서 보면서,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누구? 그러면, 너! 딱 이래버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딴직을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자, 제가 이제 카네기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카네기에서 통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거나 카네기에서 1912년부터 조사한 거나 똑같은 게, 성공한 사람은 실력이 15%야. 실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람의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태도라는 게 뭐죠?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친절해주고 이런 게 다 태도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 좋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집에서도 조금만 내가 태도를 좋게 하고 배려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네. 풍선장수, 땅콩장수 이야기 좀 하면서 갑시다. 우리끼리니까. 미국의 이야기니까, 우리 카네기 이야기니까,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린 흑인 아이가 항상 외톨이에요. 자기는 이 피부 색깔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자기의 아킬레스건이야, 피부색. 근데 어느 날 동네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풍선장수 아저씨가 풍선을 파는데 잘 안 팔리니까, 이제 이게 날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장사꾼이 있다 해가지고, 빨간 풍선, 흰 풍선, 노란 풍선 올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검은 아이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풍선도 검은 색깔이 없네? 그거조차 없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축되고 울면서 이제 풍선 장수 아저씨한테 찾아가요. 아저씨, 풍선 색깔이 검으면 하늘에 날 수 없는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 장수 아저씨가 그 딱 아이의 마음을 읽고 하는 말이, 얘야, 풍선이 하늘을 나는 것은 색깔 때문에 나는 게 아니고 뭐다? 안에 공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한 것은 외부의 색깔이 아니고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깨닫고 뭐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다 이 이야기예요. 응? 맞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일은 없어요. 이번에 올림픽 때 보니까 거의 달리기라든지 이런 중요한 게임에 다 우승하는 애들이 다 색깔이,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도 중요해. 환경도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뭐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정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땅콩이 먹고 싶었는데 땅콩 장수 아저씨가 왔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자꾸 춤을 딱딱딱 이렇게 삼키고 있으니까 땅콩 장수 아저씨가, 얘야, 너 땅콩 먹고 싶지? 그러니까, 예, 야, 와서 한 주먹 치어가.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땅콩을 집어가요? 아, 귀엽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한참 걸려서 춤을 꼴딱꼴딱 흘리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또 그래. 얘야, 그러지 말고 와서 땅콩 집어가. 안 돼요. 어떻게 장사하는데 제가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저씨, 그렇게 저한테 땅콩 주시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아저씨 손으로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가 듬뿍 해가지고 주워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집어가봤자 아이가 얼마나 집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주인 아저씨의 그 손으로 가져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 물론 이제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그렇게 큰 걸 못 가져가요. 근데 큰 사람들 손으로 가져가면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업은 다른 사람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잘 활용하는 사업이에요. 맞아요? 또 우리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좀 부족해도 열심히 살고 또 행복하게 살고 부자들하고 같이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만나는 사람을 바꾸든지. 만나는 사람 바꿔야 돼. 내가 지금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5명만 딱 꽂아보세요. 아니면 6명도 괜찮아요? 3명도 괜찮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나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봐요. 그럼 나의 미래의 모습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영향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술을 별로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는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밥 먹으면서 항상 막걸리를 먹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혼자 먹기 안 좋으니까 딱 한 잔만 하래. 그래서 한 잔 마셨죠. 맛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만나서 또 한 잔 먹어요. 얘는 한 잔이 아니라 2잔, 3잔, 한 병도 먹겠어요. 제가 그 친구를 자주 안 만났으면 술을 잘 안 먹었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자주 가는 장소가 어딘지를 봐야 돼. 자주 가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저도 저도 이제 도곡동에 오래 살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거기서 살면 거기서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 쭉 봐왔잖아요. 그럼 여기 오면 또 여기 나름대로의 패턴들이 있어요. 삶의 어떤 생활의 어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유 있잖아요. 이걸 내 것이라 생각하면 되잖아. 이 호수가 누구 거다? 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비싼. 이게 누구 거다? 내 거예요. 아, 그런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너무 나는 부자야. 그게 실력이에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우기고, 그렇게 살고 누리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요?
맞아요. 내가 꼭 뭐 할 필요는 없잖아. 식당 내가 맛있게 할 필요 없잖아.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잖아. 왜 고민하고 있어? 맛있는 거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셔요. 그것도, 그죠? 우리가 돌리는 거잖아.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벌어야지. 식당도 벌어야 되고, 옷도 사세요. 여기 있는 사람 잘 돼야 돼. 미용실도 아끼지 마시고 자주 가세요. 텅텅 빈 상가보다는 잘 돼야 되잖아. 저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에는 보름, 열흘에 가요. 머리를 하러. 근데 짧고 좋잖아요. 예. 그러면 넘기세요. 자, 어쨌든, 카네기와 우리 하버드 대학 인간관계의 원칙을 보자고. 우리가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습관대로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다양성을 인정하라.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뭔가를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상대편 입장에서 긍정적 사고를 견지하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상대를 감동시키다? 이것까지 좀 어려운 것 같아. 하여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사람은 상품이 아니라 뭐다? 원래 인간이라는 뜻이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뜻이 첫 번째는 포이에마라는 뜻이 있어요. 포이에마. 수준 높으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포이에마. 여기에서 나온 게 영어로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것이 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뭐다? 한편에 시적 존재라는 거야. 시적 존재. 그래서 우리 시를 좋아하시죠? 시를 뭐 얼마나 번을 쓰는 안 할 테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의 시를 적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단어를 굉장히 응집하고 작은 단어 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어로 시는 써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감성적 언어 다듬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듬어진 말에 의해서만이 감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한편의 작품이고 명품이기 때문에 자기를 훼손하면은 거절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을 고치려고 비난해도요, 안 듣는 게 인간이에요. 왜? 자기는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야, 똑바로 해 이러면은, 니나 잘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보니까, 그 회사의 사원이, 니나 잘해. 이렇게 써놨다. 진짜? 니나 잘해.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로 인간이라는 뜻이 fire, 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불. 그러니까 불을 받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만이 만족하는 게 인간이야. 열정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게 인간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이라는 뜻이 공기라는 뜻이 있어요. 공기. 공기라는 게 뭐죠? 공기라는 거는 뭔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 그러니까 여유를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꾸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요. 공부 안 해요. 야, 나가서 놀아라. 여유를 가지라. 이래야지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피아노도 옛날에 이렇게 발로 쓸 때 피아노가 어떻게 나와요, 소리가? 공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공기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공간을 가져야 돼. 여유를 가져야 돼. 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은 아무도 친분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시간이면 더 좋고 이런 공간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 명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나만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습니까? 커피숍에 가도 돼요.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만이 홀로 있을 수 있는 공간. 자, 첫 번째 인간은 한편에 뭐다? 시적 존재 작품이다. 그리고 인간은 대충 살아가서 만족하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의 여유, 공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인간이라는 뜻. 자, 근데 인간관계의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적이 있어요. 항상 가짜가 있는 것은 왜 가짜가 있죠?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관계도 적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 비슷해요. 부정적 감정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막 더덕더덕 붙어 있는 부정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해도요, 잘 안 돼요. 왜? 이미 그렇게 딱 뿌리가 박혀 있거든요. 그걸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패의 원인 중에 부정적 감정이 많은데 이 나무가 너무나 견고해가지고 잘 이렇게 어때요? 제의식, 원한, 시기, 뭐 정오, 공포, 불평, 여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찬 나무에 우리는 살아가요.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자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이 그래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 외롭지 않고 죽지 않는데요. 자살하는 사람은 참 이기주의고 못됐지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속에 있을 때 말로서 자를 필요는 없어요. 더더구나 우리 부모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살아오는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6.25 사변을 겪었고 온갖 것들을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행복할 순간들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이런 것들이죠. 사랑의 나무를 심어줘야 되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줘야 되고, 그죠? 믿어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못할수록 믿어줘요. 사랑은 따져보니까 기다려주는 거더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고, 격려해주면서, 성실하게. 이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부정적 나무들이 차차 이렇게 좋은 나무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다? 요거 책임.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책임이 뭐다? 아, 내 주변 사람들의 나무를 키워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예, 이거는 특별한 거 노하우가 있나? 그 노하우를 길러야 돼요. 칭찬과 인정해주는 노하우.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리더는 많은 사람이다? 희망을 파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분이 좋은 리더고 아닌 거는 딱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분위기 보면 알아요. 딱 들어가면은, 아, 왔어? 말은 하지 않지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계신 엄마들이 집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엄마 왔어? 이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얼굴이 확 밝아진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잘 살아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굉장히 기뻐. 그러면 잘 살아온 거예요. 딱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침묵이 흐른다든지 왜 전화했어? 또 돈이야?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니들은 희망을 파는 상인이에요. 우리가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뭘 팔기 위한 거예요? 그죠? 희망을 파는 거죠. 건강을 위한 것들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만큼 좋은 사업은 이 지구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우기른다고 했잖아. 자,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나? 이렇게 하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사업은 이 사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 건강도 지키고 타인의 건강도 책임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돈도 들어와. 그리고 상속도 돼. 이거만치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좋다라고 안 믿으니까 힘든 거야. 또 이 사업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사랑하고 믿으면은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매일 아침에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이 내가 농사 짓지도 않았고 내가 이걸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 포만 탁 넣고 쫙 마시면 그냥 온몸에 막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지 사람이 잘 된다는 거지요. 맞아요. 네.
그럼 사업도 잘 되겠네.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예, 본인을 위해서요. 아, 내가 이게 며칠 많이 올리면은 혹시 우리 스폰서가요, 뭐, 얼마 뭐 이렇게 직급 올라가고 이거는 다 거짓말이고, 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았을 때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로부터 사업이다. 아,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근데 자꾸 이걸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제품에 대해서 완전히 능통해야 돼요. 사업이잖아. 내가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식이 어수룩하고 갑자기 이게 뭐야? 한번 물어봤을 때는, 그럼 우리 스폰서 전화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빠삭해야죠. 오케이. 자, 내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빌 게이츠도 그런 말을 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누구의 실수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남은 세월은 부자 되게 살자고요.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행복하고 매일 성공자처럼 살아가고 매일 부자처럼 살아가면 돼, 안 돼? 그러면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그랑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미래예요. 맞습니까? 오늘의 나의 행복이 미래의 나의 행복이 될 확률이 높아. 자, 그래서 원래 희망이라는 것은 길과 같다고 그랬어요. 길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길이 있다고 걷다 보니까 길이 생기는 것처럼 희망도 처음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있다고 믿고 가는 사람에 의해서 희망도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적 같은 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적이 있다고 믿고 매일 기적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매일이 기적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살아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자꾸 뭐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로또가 돼야지 기적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어느 시절이나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항상 낙천주의자예요. 낙천주의로 살아야 돼요. 그냥 세상 낙천적으로 보자는 거지. 아무리 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뭐 지진 때문에 고민합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기 계신 분 혹시나 뭐 1박 2일 동안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맞아요.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내 신발 속에 있는 모래 하나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작은 것 때문에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낙천적이어야 돼요. 아, 뭐 되겠지.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이렇게 낙천적으로 생각하세요. 고민한다고 해결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가 항상 열정적으로 신념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그냥 지금보다는 10배가 아니라 저는 1000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대충 일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한 얼마 정도 날까라고 해보니까 최소한 30%에서 얼마? 500%까지 나요. 30%에서 얼마? 500%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시면 지금까지 이제 새로운 열정과 신념,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덤벼들면은 잘 될까, 잘 될까? 안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다 하나의 변명이에요. 핑계뿐이에요. 이런 시가 있네요. 너를 만나면 눈인사를 나눌 때부터 재미가 넘친다. 짧은 유머에도 깔깔 웃어주는 너의 모습이 내 마음을 간지린다. 너를 만나면 나는 영웅이라도 된 듯 큰 소리로 떠들어댄다. 너를 만나면 어지럽게 맴돌다 지쳐있던 나의 마음에 생기가 돌아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너를 만나면 온 세상에 아무런 부러울 것이 없다. 나는 너를 만날 수 있어 신난다.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좋은 시죠? 다 읽어봤을 텐데 안 읽어봤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되죠.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면 이거 뽑으면 돼요. 그죠? 네. 자, 우리는 이제 관계에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하고의 관계다? 나와 나와의 관계예요. 답은 내 속에서 찾아야 돼요. 맞습니까? 예, 내가 부유해져야 돼요. 마음이 부유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참 그래요. 사람들은 외로워요.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업은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읽고요. 저 이 시가 좋아서 또 가져왔어요. 다 알죠? 나태질 시인의 풀꽃 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결국은 이 시는 핵심이 뭐예요? 사람들은 자세히 안 본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오래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사람을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돼요? 조금 좀 자세히 보세요. 좀 미운 사람이라도 얼굴 좀 보시고 눈도 마주치시고 그리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시고 반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강의할 때 가장 힘든 상대분들이 물론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들 또 은행에서 한 대리급쯤 되는 사람들 다 알 만큼 안다고 하면서 그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반응을 안 보여요. 좀 웃을 때 되면 좀 웃어주면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사람의 얼굴은요 낙하산과 같다고 했어요. 펼쳐지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나 명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웃자예요. 이제 이런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 웃자. 웃자. 그렇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찾으면 돼요. 웃자, 먹자, 자자, 하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또 우스갯소리로, 가끔 이제 한식만 먹지 말고 피자를 먹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 피해야 되니까. 피자.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저는 그 커피를 라떼만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야. 나의 때라는 거야. 나의 때. 그잖아요. 우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뭐 발음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 나의 때. 라떼, 나의 때. 저는 라떼를 마시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때가 왔구나. 그래서 하루에 2잔, 3잔을 마시거든요. 예, 나의 때가 오셨군요. 예, 앉으세요. 아유, 그래도 딱 용감하게 거기 앉으시면 저기 TV가 잘 보이나 모르겠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안 보였던 게 보이고요. 오래 보려고 마음먹으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알고 있는 거 10%밖에 몰라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거 기능요 10%도 우리가 활용 못해요. 사람 다 한다고 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몰라요. 지금부터 알아가는 그 재미를 느껴보세요. 오케이?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너를 자세히 안 보았다. 시작. 이제 하혜의 손을 한번 내밀으세요. 하혜의 손을. 잘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한 잔 마시면서 악수 한번 하시죠. 이 주먹을 쥐면은 절대 악수를 할 수 없어요. 손을 펴야지만이 악수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마음도 펴시고 얼굴도 펴시고 손도 펴시는 거.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꽃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을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서로 간에. 아셨죠? 제 이름 뭔지 아시는 분? 그래서 제가 삼행시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장점이 많은 남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남자, 철학 있는 남자. 괜찮죠?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분 좋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름들도 한번 농담삼아 풀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도 풀어주세요. 아이들 이름. 남편 이름도 좋게 풀어주세요. 왼수일지라도. 그래서 부부 관계에 이름이 부를 때 그렇잖아요. 연인 또 뭐죠? 애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즘에 왼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부부를 요즘 왼수래, 왼수. 그럼 내자로 하면 평생 왼수래.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이렇게 남자들한테 강의할 때, 딱 가르쳐 주는 게 한 개 있어요. 아내의 뜻만 알면 된다. 아내의 뜻. 아내의 뜻이 뭐예요? 난 아내한테는, 네. 이러면 끝난다. 그럼 끝나는 걸 갖다가 뭘 그렇게 잔소리해. 그럼 무작정 내가 어라도, 네. 이러면은 편하게 사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네. 아셨죠? 그쵸? 그게 뭐예요? 그 사람 꼭 틀린 거는 자기도 알아요. 근데 그걸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긍정하면 돼. 네. 그러고 나서, 이런 방법도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될 걸,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데 참 어려워요. 그죠? 저도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만은, 남자들은 그래요. 예쁜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물으면 항상 예쁜 사람이 좋아. 그리고 착한 사람이 좋다고 그래.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착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남편이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상대가 만든 거지.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책임을 누가 지면 돼? 큰 사람이 짓는 거예요. 큰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남들이 귀찮은 걸 내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했지만은 그걸 잘했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책임지면서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카네기에서는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없다고 그랬어요. 논쟁은 피하는 것이다. 이게 답이거든요. 논쟁은 많은 거다? 피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가장 부부관계를 잘하는 게 뭐다? 다툼이 있으면 무작정 그 상황을 피하라는 거거든요. 피하는 거. 일단 피하고 봐야 돼. 그러고 나면은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어려운 걸 어렵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온 풀꽃 3입니다. 시작! 기르 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한 사람이 기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기 죽고 왔죠? 기가 좀 살아나죠? 살아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는 덕이 있는 사람이 좋고, 덕이 있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 운짱이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운짱보다 더 좋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오래 사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요, 나이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것도, 돈도 없으면서 많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 더 힘든 것은 행복하지 않는데 나이를 자꾸 먹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각자의 책임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교육이 있다면 좋은데 이런 교육이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노인에 대해서 자꾸 길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들 그동안에 잘해왔다는 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은 우리 작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꼽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잭 웰치. 잭 웰치. 한국 사람도 모르는데 갑자기 미국 사람은 이름을 대니까 모르죠. 리더십의 금옥이에요. 잭 웰치라는 사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 하는데, 전구를 만들었던 사람 누구예요? 에디슨이 만든 기업이야. 에디슨이 만든 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 GE예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 회장했던 사람이 잭 웰치예요. 40대 들어가가지고 기업을 60배로 성장시켰던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리더십 이야기하면은 최고의 거목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동성 교수님께서, 서울대학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이 은퇴를 했는데 한국 기업에 스카웃을 제안하면 오겠느냐 물었을 때 no, 안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당신이 만약에 한국 기업을 경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경영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랬을 때 잭 웰치가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나는 한국 기업을 만든다면 나는 첫 번째로 한국어를 배우겠다 이야기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경영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좋은 답이 나오는 질문을 해야지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잭 웰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맡은 직원들이 나에게 오기를 나는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항상 나는 직원들한테 다가가서 그들한테 말해주겠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핵심이 뭐죠?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당신은 너무너무 소중하신 분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서 잭 웰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어도 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냥 피어다가 마는 그런 상태로 두지 않고 활짝 핀 꽃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잭 웰치의 마지막 맞이였어요. 참 멋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얼굴을 펴게 만들어주세요. 제 강의를 들으니까 얼굴이 펴지죠? 펴지죠?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리더라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게 리더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리더십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재능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따라갈 수 없고 결국은 운 좋은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오래 살자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요 세 가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제 혼자 있을 때 적극적인 상상을 하세요. 좋은 거 상상하세요. 그 다음에 기대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잘 될 거라고 기대하세요. 이건 굉장히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적극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인 책, 그죠? 또 좋은 유튜브, 이런 것들을 계속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드라마 안 좋은 걸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핵심이 이거예요. 아무리 이걸 알아도 내가 오늘 당장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왼쪽으로 돕니까? 오른쪽으로 돕니까? 응? 어떻게, 어디로 돌아요? 왼쪽으로 도신 분. 자, 오른쪽으로 도신 분. 내가 돌리는 대로 돌아가요. 내가 마음 먹고 왼쪽이다 생각하고 보면 왼쪽으로 돌아가요. 네, 오른쪽으로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네, 인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마리가 살아가요. 한 마리는 검은 개가 있고 하나는 흰 개가 살아가요. 자, 그러면 문제를 내볼게요. 똑같은 크기의 검은 개는 굉장히 사나워 보여요. 흰 개는 굉장히 온순해 보이고 이뻐. 두 개가 싸울 때 어떤 개가 이기겠어요? 응? 어떤 개가 이기겠어요? 싸워봐야? 응? 검은 개? 흰 거? 어. 다 알고는 있는데 결국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겨요. 밥을 많이 주는 게. 아무리 사나워도 일주일 굶겨가지고 싸움을 붙이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말 같은 거 경주할 때 성부 조작하는 게 그 먹이는 거에 따라서 성부를 조작해요. 우승시킬 말은 계속 잘 먹여요. 그렇지 않고 잘 뛰더라도 계속 안 먹이면 뛸 수가 있겠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도 매일 그 싸움이에요. 내가 긍정적인 쪽에 계속 에너지를 주고 행복하게 이렇게 음식을 먹이면은 이겨요. 근데 맨날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먹이면은 우리는 져요. 그래서 유튜브를 잘 보셔야 돼요. 맨날 부정적인 거 보고 정치 이야기 보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글로 가요. 요즘은 자기 생각을 안 해요. 거의 팬덤이 있어가지고요. 막무가내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의 주관이 있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상상, 적극적인 기대, 적극적인 말, 적극적인 사람, 적극적인 양식, 적극적인 행동 이것을 가지고 계속 먹여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왼쪽으로 돌릴 것인지 오른쪽으로 돌릴 것인지 내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했다 갔다가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오늘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길게요. 이제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뛰어 올라야 돼요. 오케이? 많은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 만나보면 그래요. 위기 때 오히려 더 점프했다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신 분들 보면은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때 오히려 더 내가 건강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살아온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이. 힘들다면 오히려 내가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부산에서 미꾸라지 아시죠? 초탕. 그걸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면은 배 밑창에다가 넣고 가요. 그러면 이거 한참 가겠죠. 일본까지 가면은 거의 다 미꾸라지들이 멀미를 하기 때문에 비실비실하고 죽든지 별로 싱싱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죗값을 받지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 한 배만 현지에 가면 더 미꾸라지들이 싱싱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노하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미꾸라지 통에 메기 한 마리를 넣어버린 거예요. 메기 한 마리. 그러니까 이 메기 한 마리가 있으니까 이 미꾸라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파도 이런 데에는 멀미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살려고 막 바닥거리니까 오히려 현지에 가니까 더 싱싱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놈만 없으면 된다. 그런 놈이 있어요. 또 이 사업하다 보면은 아이고 저 사장님 없으면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아, 메기구나. 메기 한 마리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럼 인간관계 별로 없어요. 아, 저렇게 저 사람은 나를 더 싱싱하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들 저렇게 나를 내먹이는 것은 나를 더 깨닫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만들면 돼. 우리 남편. 그죠? 그래서 배우자라는 게 뭐예요? 배우자. 서로 배우자라는 거거든요. 배우자. 이 뜻이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서로 배우면 돼.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것 때문에 배우면서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면이 강해지잖아. 맞아. 실력이 더 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오늘 수준 높아지네. 다 알아들어요. 제가 30분에 끝낼 거예요. 아셨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르게 싸워야 돼. 지금까지 싸움을 잘했어.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잘 싸웠고. 그럼 조금 더 좋아지려면 이제 다르게 싸워야 된다. 인간관계도 똑같아.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은 오시는 것만 해도 인간관계 참
참 잘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잘하려면 다른 방법을 자꾸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죠? 그래서 변화를 하려면 이제부터는 굳은 결심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일단 시작하면은 예외 규정을 정해서는 안 돼. 그래서 21일 법칙 아시죠? 21일 법칙. 어떤 거라도 21일 동안만 꾸준하게 하면은 그게 몸에 익어요. 그래서 자녀들 애 놓고 하면은 37, 21일. 그럼 몸이 회복되는 기간이고, 새로운 게, 싹 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처음에 하면은 자꾸 안 돼요. 근데 21일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안 하면 오히려 몸이 이상해요. 그때까지 가면 돼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행복도 똑같아요.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자꾸 해봐야 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습관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변화하려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안 하면은 자꾸 나이가 들수록 멘탈홈, 편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하게 죽습니다. 편하게 죽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새로운 시도.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들이시고 자신감이 없을 때 자신감 있는 척 하시면 돼요. 중요한 말이에요. 자신감 있는 척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시는 거. 용기가 뭐죠? 확실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 이게 용기예요. 한 발짝 그냥 나가는 거. 이걸 용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인류의 가장 좋은 발명품 중에 하나. 뭐 이게 이론인지 이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응? 응? 전기. 네. 저는 이거라고 합니다. 지우개랍니다. 지우개. 회장님 연필에도 지우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걸 지울 수가 있어요. 예, 안 좋은 거는 지우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한 번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꼭 질문하라고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대로 살아요. 이렇게 꼭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전 못 살아요. 또 안 살아왔고. 예, 없으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